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는 어슬막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바라봤던 의암 강변의 그 풍경을 잊을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이제 사막산 그 너머로 지고 있는 노을 빛의 어떤 그런 주황빛에서 보라색을 통과해서 이제 어두워지는 그리고 그 빛이 강변에 이제 자연스럽게 비추잖아요. 그리고 강변에 뭐 여러 새들이 요즘 같으면 가마우지 같은 새들이 이제 깃을 들기 위해서 쭉 날아와 가지고 풀밭에 앉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참 좋았고요. 또 하나는 그 밭 바로 옆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제가 알게 된 연못의 이름이었는데 용늪이라고 있어요. 그 용늪에 비쳤던 그 물빛, 그 에메랄드 그린 빛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제 시각에 강렬하게 남아있던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4년 과정에 저는 미술에 굉장히 회의가 들었었어요. 추상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셨고 그것은 그분들이 미국이라든가 당시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과제를 많이 내주셨는데 그 이상하게 저는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그런 좀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죠. 너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미술의 본질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 뿌리는 저는 서양어를 전공했지만 성장 배경도 그렇고 아무래도 동양 미학 쪽에 있고 또 특히 한국이라는 그런 전통 미술도 역시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죠.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우리 전통 미술을 다시 공부해 보자 하는 생각에 그 형식적인 측면, 뭐 역원근법이라든가 말이죠. 뭐 부관법이라고나 할까. 그다음에 동양 미술에서 말하는 뭐 저 심원, 고원, 뭐 평원법 그런 어떤 시점부터 다시 이제 출발해 가지고 화면을 이제 꾸며보기 시작했죠.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때는 굉장히 편했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 이제 작업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그 근본에는 다시 말하면 서양 미술과 그런 한국의 어떤 현실이 저는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글로벌화된 그 세계라 그러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현실하고 서양 특히 이제 미술 선진국으로서의 서양의 어떤 현실은 아무래도 많이 아직까지도 다르다고 이제 판단이 들었고요. 한국은 특히 분단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커다란 난제가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우리만의 그러면 현실 그리고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하게 생각한 것은 아무리 제가 못난 그림을 그리더라도 서양 미술의 에피고네, 즉 아류 모방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아주 강하게 했죠. 물론 이제 젊은이 특유의 어떤 그런 뜨거움 하나로 이제 현실과 맞서는 어떤 그런 의식이 이제 있었지만은 가장 그런 어떤 서양 미술의 그 모방자로서의 어떤 그런 뒷길은 걷기가 좀 싫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고향에 내려온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책을 마음대로 좀 읽고 나머지 시간은 그림을 그리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서 먹이를 위해서만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그림 그리기와 책 읽기에 오롯하게 쏟아붓자. 그래서 그런 생활로 이제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그림을 그리게 된 어떤 그런 유형에도 문학과 관련된 그런 그림도 이제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김유정 선생에 대한 그런 이제 작품만 가지고 제가 개인전으로 꾸민 적이 한 2006년 있었죠. 세월호가 바로 침몰하던 그 해에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김유정 선생이 돌아가신 지 100여 년 이제 지났지만 그동안에 김유정 선생의 그 소설을 작품화해서 미술로 작품화해서 개인전을 꾸민 사람은 저 한 사람이 유일하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 현대 소설, 현대 문학은 이제 좀 너무 아직 방대하고 제 생각에는 누군가는 한국의 근대 소설만이라도 작품화 해가지고 남겨놓으면 뭔가 좀 뜻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고향이 춘천이고 이곳에서 생활하니만큼 춘천에 사라져가는 골목이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이런 풍경들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려두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개량의 속도가 보존의 속도보다 가장 빠른 국가가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2010년에 춘천 골목 풍경전이라는 이름으로 한 150여 점의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이제 개인전으로 꾸몄는데 여기도 보이는 그 두 점을 제가 그때 그린 그림을 걸어놨습니다만은 저 풍경들이 지금은 아예 하나도 전부 사라져버린 그런 그림들이죠. 골목들이 10년 전에 제가 그린 그림들에 지금 이렇게 가서 관찰해 보니까 70% 이상이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완전히 변형이 된 골목들이더라고요. 저는 왜 우리는 그러면 그런 보존에 대한 이런 각성이 잘 안 될까? 물론 국토가 좁고 뭐 개발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또 시민 의식, 즉 그 땅 주인 되는 시민들이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의 이제 이런 골목 풍경이 많이 바뀌고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하면은 완전히 허물어뜨리지도 않고 보존을 해 나가면서 도시를 갖고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우디도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라고 곡선이 많이 살아있을 때 도시는 아름답게 되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질환도 굉장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직선이 계속 강조되고 곡선은 다 없어지는 그런 이런 도시 건축 문화가 저는 좀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까지 제 주변의 풍경부터 그림으로 남겨놓는 이것 또한 어떤 문학평론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술은 역사가 기록하지 못하는 디테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문학평론가 김화영 선생의 이제 그 얘기였는데 저는 그 말에 크게 공감을 오래전에 했죠. 그래서 사라져가는 그 골목. 그것은 곧 역사가 감당하지 못한 디테일이 될 수 있죠. 선배들 작업 이렇게 볼 때 일제강점기 시대나 아니면 5, 60년대 춘천의 어떤 이런 도시 뒷골목의 풍경을 좀 많이 보았으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도 저의 그림을 보고 이때 2010년대 그때 풍경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춘천에 많이 있었구나 하고 느낌은 그것도 또 재미있는 어떤 볼거리가 되겠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늘 꾼 화가로서의 꿈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상향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제가 화가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큰 형님들이 책들을 많이 이제 구입해서 읽은 그 책들이 책꽂이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꾼 꿈이 거기에 바로 이제 중국의 당대 그 묵화였죠. 산수화라든가
그다음에 사군자라든가 그런 관계된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들을 보면서 임모를 많이 했죠. 일단 수채화로 이제 되지도 않은 실력이지만 지금도 그 일부를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임모를 하면서 오히려 그림이라는 이 세계가 한편 재미있구나 그런 생각과 더불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과 더불어서 미술반에 이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이제 그런 거였고 그때 꾼 꿈이 바로 그 산수화, 문인산수화죠. 문인산수화 안에 그 형식에 저는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대자연 속에 아주 작은 존재로 인간이 존재하고 그 안에 인간이 거주하는 집들이며 뭐 다리도 나타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모든 분들이 하고 있는 이상향이겠죠. 그런 자연 속에 깃든 나만의 이상향의 어떤 그런 그림들을 그려보면 그것이 곧 전통 문인산수화의 현대식 계승도 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지금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하고 이웃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또 생각들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연원을 따져보면 한국의 전통 문인산수화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최소한 고려 시대임에는 분명하거든요. 중국에 비하면은 이제 이미 북송 시대에 워낙 아주 문인산수화는 자리를 확고하게 잡죠. 그 시절이 고려 시대하고 겹치니까 이미 그때는 아마 고려 시대에도 문인산수화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법 같은 게 다 도입됐으리라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1000년 넘게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미술 양식인데 서양의 미술이 들어온 지 100여 년 조금 더 지났죠 이제. 그런데 그 100여 년 그 사이에 어느덧 우리의 미술 그 분야에서는 1000년 이상 내려온 문인산수화의 전통을 낡았다, 고리타분하다, 그 형식이 너무 진부하다. 뭐 그런 의미로 사실은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아마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 한편으로 또 외치는 것이 한국성이라고 하는 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통 산수화에서 오히려 아주 우리가 지금 아직도 현실로 풀어낼 수 있는 고갱이 아니면 보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미술의 어떤 좋은 점이 많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캔버스의 서양 재료인 유화, 뭐 수채화, 아크릴 이런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이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손녀 태어났을 때 기저귀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아마 이 제품도 생산이 안 되겠죠. 그때는 이게 속에 이렇게 솜 같은 건 다 뜯어내고 겉에 그것만 뜯어낸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저는 작은 미시사라고 생각해요. 지금 15년이니까 이게 2015년도에 하나의 작은 역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손녀 태어났을 때 화가가 해야 할 일은 곧 이렇게 사람들의 손을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연대라고나 할까?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해주는 것이 예술의 본심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술가, 즉 나의 할 일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본 거죠.